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오늘 레드먼드의 앤 두 번째 시간 읽어드릴게요. 2. 가을의 화환. 그 다음 주는 바람처럼 지나갔다. 앤의 말마따나 마지막 일이 아주 많았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방문하고 방문을 받았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앤의 소망에 진심으로 공감하느냐에 따라 만남은 유쾌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 앤이 대학 진학을 두고 너무 우쭐댄다며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자기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에이버니 지역 개선협회에서는 어느 저녁 조시 파인의 집에서 앤과 길버트의 송별 파티를 베풀었다. 파티 장소가 파인의 집으로 결정된 것은 그 집이 인근에서 가장 크고 편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파티하자는 파인의 딸들의 건의를 거절했다간 그들이 다시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파인의 딸들이 융숭한 접대를 해주어서 대단히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평소 버릇과는 달리 행사 분위기를 망칠 만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유달리 다정해서 눈에 띌 정도로 앤에게 겸손하게 굴었다. 새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려, 앤. 그 옷을 입으니까 진짜 예쁘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앤이 아래 위를 훑어보며 대답했다. 앤은 점점 유머 감각이 늘어서 14살 때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말도 이제는 즐겁게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다. 조씨는 앤이 그 사악한 눈 뒤에서는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래층에 내려가서 거티에게 앤 셜리가 대학에 간다고 그 어느 때보다 잘난 체 한다고 귓속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옛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명랑하고 열정적이고 젊은이들답게 가벼운 분위기였다. 장밋빛 감도는 얼굴에 보조개가 파인 다이애나 베리를 성실한 프레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제인 앤드루스는 깔끔하고 단정하고 소박했고,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금발머리에 빨간 제라늄을 꽂은 루비 길리스는 다른 때보다 아름답고 총명해 보였다. 길버트 블라이드와 찰리 슬로는 가능한 피해 다니는 앤 곁에 있으려고 경쟁을 벌였다. 캐리 슬로는 아버지가 올리버 킴볼을 집 부근에 얼씬되지 못하게 했다더니 그 때문인지 창백하고 우울해 보였다. 설명이 필요 없는 둥근 얼굴과 못난이 귀를 가진 무디 스퍼전 맥퍼스는 여느 때보다도 더 얼굴이 동그랗고 귀가 못생겨 보였다. 저녁 내내 구석에 앉아있던 빌리 앤드루스는 누가 말을 걸 때마다 키득대더니 둥글럽적한 죽은 개 투성이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앤은 파티가 열리는 것은 알았지만 모임을 만든 자신과 길버트가 칭찬일색의 송별사와 존경의 표시를 받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앤은 셰익스피어 희곡집을, 길버트는 만년필을 선물로 받았다. 앤은 무디 스퍼전이 대단히 엄숙한 어조로 읽은 송별사에서 덕담을 듣자 놀랍고 기뻐 반짝이는 잿빛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앤은 에이버니 지역 개선협회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애썼던 터라 회원들이 노고를 알아주자 기분이 좋았다. 다들 친절하고 다정하고 유쾌하게 대해주었다. 파이 자매들까지도 전에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앤은 온 세상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되었다. 저녁 내내 정말 즐겁게 지냈지만 파티가 끝날 즈음에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달빛 뜨는 베란다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또다시 길버트가 앤에게 낭만적인 말을 꺼냈다. 그러자 앤은 길버트를 혼내주려고 찰리 슬론에게 친한 척 굴면서 나중에는 집까지 바래다 주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되어버렸다. 길버트는 루비 길리스와 사뿐히 걸어갔고 청량한 가을 공기에 퍼진 둘의 웃음소리와 즐겁게 나누는 얘기 소리가
앤의 귀에 들려왔다. 두 사람이 최고의 시간을 가지는 반면 앤은 쉴 새 없이 말을 늘어놓는 찰리 슬론 때문에 지겨워 죽을 지경이었다. 찰리는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은 우연이라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앤은 이따금 그래, 아니 라고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그날 밤 루비가 정말 아름다웠다거나 찰리의 눈이 햇빛에서 볼 때마다 달빛에 더욱 희번덕거린다는 생각을 했다. 파티가 시작될 때는 세상이 그토록 살만한 것 같았건만 어쩐지 이제는 그렇지가 않았다. 난 조금 피곤해. 그래서 그런 거야. 다행히 혼자 방에 있게 되자 앤은 중얼거렸다. 솔직히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 길버트가 유령의 숲을 지나 빠르고 경쾌한 걸음으로 낡은 통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자 가슴속에서 은밀한 기쁨이 샘솟았다. 그러니까 길버트는 이 마지막 밤을 루비 길리스와 보내지 않을 거구나. 고단해 보인다, 앤. 길버트가 말했다. 피곤해. 가방을 싸고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느라 몸이 고단해. 그런데 그보다도 공연이 심술이 나는 게 더 문제야. 작별 인사하러 온 부인 6명이 하나같이 김새는 얘기를 하는 거 있지? 11월의 아침처럼 온통 잿빛에 우울하고 기운 빼는 말들만 하고 갔어. 심술 할멈들 같으니. 그것이 길버트의 우아한 비난이었다. 아니야, 그런 분들이 아니야.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심술할멈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하나같이 친절하고 다정하고 엄마 같은 분들이라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한 말이나 넌지시 비춘 말들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야. 그분들은 레드먼드 대학에 가서 학사 학위 과정을 밟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 그 뒤로 나도 그런 의심을 품게 되었어. 피터 슬론 부인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 버티길 바란다고 하셨어. 그러자 3학년 말쯤 신경쇠약에 걸려 무기력한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이벤 라이트 부인이 레드먼드에서 4년을 보내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다고 말하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마릴라 아주머니와 내가 모은 돈을 펑펑 쏟아붓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 또 제스퍼 벨 부인이 대학이 사람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나는 레드먼드를 졸업한 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에이버니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경멸하는 못된 여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뼛속까지 깊이 파고들었어. 엘리샤 라이트 부인은 레드먼드 여학생들, 특히 킹스포트 출신들이 끔찍스럽게 차려입고 거드름을 부린다면서 그런 애들 사이에서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고 하셨어. 그러자 촌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촌딱 같은 모습으로 내가 앞부분에 동판이 붙은 부츠를 끌고 고풍스러운 레드먼드 대학의 복도를 지나는 광경이 떠오르는 거 있지? 앤은 웃음과 한숨으로 말을 맺었다. 예민한 성격이니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이 짐스럽게 느껴졌으리라. 앤은 자기가 별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라도 부담이 되었다. 그 순간 인생은 씁쓸했고 촛불 꺼지듯 포부도 사라져버렸다. 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물론 좋은 사람들이지만 인생을 보는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너도 잘 알면서 그래. 자기들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러는 거라고. 넌 에이버니에서 최초로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이야. 선구자라면 누구나 정신병에 걸렸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잖아. 길버트가 말했다. 나도 알아. 알긴 알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고. 상식대로 생각하면 너랑 똑같은 결론이 나지만 때로 상식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 상식이 아닌 게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지. 사실 엘리샤 부인이 떠난 뒤 짐 꾸리는 일을 마칠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앤. 자, 모든 걸 잊고 나랑 산책이나 하자. 늪 너머 구불구불한 길을 걷자. 거기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있을 거야라니?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
봄에 있는 걸 봤으니 지금쯤 있을 거라는 것만 알아. 가자. 우리 다시 아이들이 되어 바람 따라 길을 떠나는 채 해보자. 두 사람은 즐겁게 출발했다. 전날 저녁에 불쾌감을 기억하고 있는 앤은 길버트에게 무척 상냥하게 대했고, 현명한 길버트는 다시 동창생 이상의 태도를 내색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린드 부인과 마릴라는 부엌 창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린드 부인이 흐뭇해하며 말했다. 언젠가 좋은 짝이 될 거예요. 마릴라는 약간 얼굴을 찌푸렸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길 바랐지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린드 부인이 뒷소문 말하듯 덤덤하게 내뱉는 것이 듣기 싫었다. 아직 아이들인걸요. 마릴라가 간단히 대꾸했다. 린드 부인은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애는 18살이에요. 그 나이에 난 결혼했다고요, 마릴라. 우리 늙은이들은 애들이 어른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지요. 앤은 젊은 아가씨고 길버트는 청년이에요. 길버트가 앤이 밟고 지나간 자리를 숭배한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다고요. 참 좋은 청년이고 앤도 더할 나위 없지요. 레드먼드 대학에서 엉뚱한 연애에 대한 생각이 앤의 머리에 박히지 않으면 좋겠는데. 난 남녀공학 학교에는 찬성하지 않아요. 전부터 그랬어요. 그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시시덕거리는 짓거리나 하지 뭘. 린드 부인은 심각하게 말을 맺었다. 마릴라가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다. 공부도 조금은 하겠지요. 쥐꼬리만큼이겠지요. 하지만 애는 공부할 거예요. 그 애는 남자랑 시시덕거린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애는 길버트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여자애들을 좀 알죠. 찰리 슬론도 앤이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나라면 앤한테 슬론 가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권하지 않겠어요. 물론 슬론 일가는 착하고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슬론네 사람들은 슬론네 사람들이니까요. 마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슬론네 사람들은 슬론네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릴라는 금방 알아들었다. 어떤 마을에나 그런 집이 있기 마련이다. 착하고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무리 좋게 말해주려 해도 슬론네 사람들인 데에는 변함이 없고 언제나 그러리라. 다행히도 린드 부인이 둘의 장래를 연관지어 말한 것을 모르는 길버트와 앤은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유령의 숲을 거닐었다. 저 멀리 추수한 언덕마다 호박빛깔의 저녁 노을이 물들었고 하늘에는 흐린 장밋빛과 하늘색이 뒤범벅 되어 있었다. 멀리 가문비나무 숲은 청동색으로 빛나고 길쭉한 나무 그림자가 고지의 초원에 줄무늬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두 사람 주변에는 바스락거리는 전나무 가지 사이로 가벼운 바람이 노래했고 가을의 느낌이 진하게 배어났다. 이제 옛 기억 때문에 이 숲에는 진짜 유령이 있는 것 같아. 앤이 허리를 굽혀 고사리를 주었다. 고사리는 서리 때문에 밀랍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앤이 말을 이었다. 예전에 다이애나랑 여기서 뛰놀곤 했어. 석양 무렵 드루아스 샘 부근에 앉아서 유령들하고 얘기를 나누곤 했지. 지금도 어둑어둑할 때 이 길을 지나려면 옛날의 무서움 때문에 떨리지 않는 적이 없다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유령 가운데 특히 무시무시한 것은 살해된 아이의 유령이었어. 아이 유령이 등 뒤로 살그머니 다가와서는 차가운 손으로 목덜미를 잡는 거야.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도 해가 진 뒤 이곳을 지날 때면 조용히 내 뒤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흰옷 입은 여자 귀신이나 머리 없는 남자. 해골 같은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이 유령은 진짜로 겁이 나. 애초에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마릴라 아주머니와 베리 아주머니가 그 일로 얼마나 화를 냈다고? 앤은 웃음을 흘리며 말을 맺었다. 늪지 주변의 숲에서는 얇은 비단을 덮은 듯한 경치가 멀리 내다보였다.
옹이진 가문비나무와 단풍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을 지나자 길버트가 찾는 그것이 나왔다. 아, 여기구나. 길버트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사과나무네? 이런데 사과나무가 있다니. 앤도 기뻐서 외쳤다. 그래, 진짜 사과가 달린 사과나무야. 과수원에서 2km나 떨어진 여기 소나무와 너도밤나무 사이에 사과나무가 있더라고. 지난 봄 여기 왔다가 흰 꽃이 활짝 핀 사과나무를 봤어. 그래서 가을에 다시 와서 진짜 사과가 열리는지 보자고 작정했지. 봐, 사과가 열려 있잖아. 보기에도 좋네. 누르스름한 황갈색이긴 하지만 붉은 기운도 도는데 보통 야생사과는 초록색이어서 먹음직스럽지 않잖아. 오래전에 우연히 사과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자랐나 봐.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쑥쑥 자라나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용기가 대단한걸. 앤이 꿈꾸듯 중얼거렸다. 여기 쓰러진 나무에 이끼가 끼었군. 앉아, 앤. 나무가 숲의 여왕이 앉을 의자 구실을 하겠어. 나는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올게. 아주 높이 자랐는걸. 햇빛을 받으려고 저렇게 키가 컸을 거야. 사과는 맛이 좋았다. 황갈색 껍질 속에는 붉은기가 살짝 도는 희디흰 살이 있었다. 사과 맛이 그윽하면서도 과수원에서 자란 사과에는 없는 톡 쏘는 맛이 났다. 앤이 말했다. 에덴 동산에 금지된 사과도 이렇게 독특한 맛은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야. 3분 전에 해가 지고 이젠 달빛이 빛나고 있다고. 해가 들어가고 달이 나오는 순간을 놓쳐서 안타깝다. 하긴 그런 순간은 눈에 잡히지 않는 법이지. 늪을 빙 돌아서 연인의 오솔길을 지나 집으로 가자. 아직도 아까 여기 올 때처럼 기분이 안 좋아해? 아니야. 사과가 내 허기진 영혼에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됐나 봐. 레드먼드 대학을 사랑하고 거기서 멋진 4년을 보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4년 뒤에는 어쩔 건데? 길 끝에 또 다른 모퉁이가 있겠지. 거기 뭐가 있을지는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앤이 가볍게 대답했다. 그날 밤 연인의 오솔길은 살포시 달빛이 비춰 고요하고 어슴푸레한 어둠이 내려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평온한 침묵 속에서 느릿느릿 걸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서 이 길버트가 그럼 4년 뒤에는 어쩔 건데? 라고 물은 이유가 그 나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레드먼드에서 대학 생활을 4년 보내고 그 뒤에는 우리 어떻게 될까? 뭐 결혼, 뭐 사랑 이런 얘기를 물은 건데 오늘도 역시 길버트는 원하는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길버트가 언제나 오늘 저녁처럼만 대해준다면 모든 게 얼마나 간단하고 편안해질까. 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길버트는 앤이 걷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날씬한 몸에 가벼운 드레스를 걸친 모습이 한 송이 흰 백합화를 떠올리게 했다. 앤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자 길버트는 자신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다. 커피 한 모금 하고 오늘 티푸드는 커피푸드는 보이시죠?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걸 브리오슈라고 하나요? 브리오슈인데 초콜릿이 콕콕콕 박힌 정말 맛있는 빵인데요. 제가 이거 너무 맛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요거거든요. 이거 저 마켓컬리에서 샀는데 저 마켓컬리에 지분 하나도 없고요. 매일 아침은 아니고 한 번에 제가 4봉지씩 사서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전자레인지에 많이 돌리시면 안 돼요. 한 20초? 정말 짧게 살짝 돌리면 이게 퐁신퐁신하면서 이 안에 박힌 초코가 입안에서 싹 녹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브리오시 맞네요.
초콜릿 칩 브리오쉬. 정말 재밌대. 정말 맛있습니다. 추천드려요. 특히나 저는 핸드드립으로 마시는 약간 쌉소름한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그 커피와 정말 좋은 조화를 이루는 디저트여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조금만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3. 인사와 작별.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찰리 슬론, 길버트 블라이드, 앤 셜리는 에이버니를 떠났다. 앤은 날씨가 좋기를 바랐다. 다이애나가 마차를 가져와서 역까지 데려다 주기로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일요일 밤 잠자리에 들 무렵 동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더니